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김장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조합론이라고 하는 건데요. 조합론은 미적분학과 좀 대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미적분학은 연속적인 대상을 연구하는 거라고 하면 조합수학은 이산적인 것을 연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이산적인 것은 하나씩 떨어져 있어서 뭔가 개수를 셀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조합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 개수를 세는 거를 좋아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. 단순화하다 보면 가장 간단한 식으로 설명할 때 조합론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조합론적인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조합론자들이 다른 분야 사람들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. 수학으로 이제 저글링을 연구한 것이 비교적 최근인데요. 저글링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들이 뭔가 이산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론적인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조합론 하는 사람들 중에 저글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제주도 학회를 갔었어요.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잘 아는 그 후배가 있었거든요. 이 친구가 심심했는지 그날 뭐 이것저것 수학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. 그 친구도 조합론인데 그 친구는 조금 더 그래프 세어리 쪽에 가깝고 저는 이제 개수 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연구하다가 보니까 개수 세는 거에 대한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보니까 재밌어 보여가지고 막 생각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제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제가 하던 것이 이제 자기 분야랑 연관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최근에 이제 논문도 출판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. 네. 뭐라고 하니까 되게 재미없는데. 내가 꼭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이제 달라 보이는데 연결이 될 때, 그럴 때가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더 시너지도 나고,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, 그래서 그게 요즘 수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네, 일단 제가 이제 조합론에서도 다른 분야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한 것이 셀버그 적분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적분입니다. 적분. 다변수 적분이라 굉장히 막 복잡한 적분인데 이 셀버그 인테그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적분 중에 하나예요. 이 셀버그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였어요. 예전에 필드 메달도 받았던 분이고요. 그래서 셀버그 적분이 그 단순히 이 적분 값이 얼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. 이 적분을 조합적으로 해석한 걸 바탕으로 제가 셀버그 타블로라는 조합적인 대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셀버그 타블로와 영 타블로라는 대상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관계가 있어요.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1대1 대응을 줘서 그 두 개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제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개가 하나씩 대응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버스 기사라고 해보세요. 승객들이 한 분씩 탈 때마다 다 이제 티켓을 냈어요. 그래서 보니까 뭐 30개의 티켓이 있었다. 그러면 이제 손님이 몇 명 탔어요? 라고 하면은 사람들 다시 이렇게 셀 필요가 있을까요? 안 세도 되죠? 왜냐면 이 30개의 티켓이 있으니까. 티켓과 여기 있는 사람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1대1 대응이 있기 때문에 이 한쪽을 알면 다른 쪽의 개수는 알게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조합적인 증명이라고 하는데요. 셀버그 타블로라는 것이 있고 이쪽에 영 타블로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개수가 같거든요. 그런데 그 개수가 같다는 것을 이 적분식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적분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조합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왜 같은지 이 두 대상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는 걸 찾음으로써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이는 게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보통 이제 수학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뭐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수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친구들이 가끔씩 그런 걸 물어봐요. 아직도 풀 문제가 남았냐. 그런데 그러니까 수학의 전체를 우주라고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
이만큼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수학적인 용어로 메저 제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제로에 가까워 그만큼 방대하고요.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수능 문제가 요즘에 막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또 이번에 또 조카가 수능을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같이 야 우리 한번 내기 해보자. 누가 잘하다. 수학 교수니까 뭐 수능 보면은 당연히 뭐 1등급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. 저는 뭐 등급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등급을 받았고 100분 동안 30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100분 쓰면은 한 절반 좀 넘게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순발력을 요하고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 수능이기 때문에 그거에 트레이닝 받은 지 오래됐고 그런 이제 수학 교수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다. 네, 여러분들보다 제가 아주 못할 겁니다. 사실 이제 수능에서 배우는 수학은 수학의 굉장히 일부만 보는 거거든요.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. 사람들과 협력하고 나에겐 주어진 시간 충분히 있고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더라도 수학자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도 수능은 못 하더라도 충분히 수학을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탐험을 어떤 미지의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남극을 처음에 갔던 사람, 그 사람도 탐험일 거고, 또 뭐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랐던 사람, 그 사람도 탐험을 한 거고, 뭐 달에 처음 갔던 사람도 탐험을 한 거고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, 근데 처음 간 것만 탐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처음 올라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이제 안 올라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산은 아직도 굉장히 오르기 어려운 산일 겁니다.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 길도 더 쉬운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더 길을 더 개척을 해 나간 거죠.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수학에서도 미지의 세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이걸 증명한 사람이 물론 있었겠죠. 그 사람만 증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다른 수학자들이 계속 더 쉬운 루트를 발견하고 길을 닦아주는 거죠. 그러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길이 찾아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사람들이 수학을 쉽게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뭐 수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셨을 거예요. 지금 뭐 초등학교도 그 전부터 뭐 구구단도 하고 초등학교 때 뭐 분수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중학교, 고등학교 가면서 개념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안다 모른다로 딱 나눠서 0과 1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너 미분을 알아 몰라 해서 나는 안다, 미분을 안다, 나는 미분을 모른다 이 두 가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미분을 나는 얼만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연속적인 거예요. 이건 조합론에서 이산적인 게 아니라 안다는 건 연속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걸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. 우린 다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점점 더 아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는 우리의 이해도를 점점 높여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번 내가 들었을 때 이해 못한다고 나는 수학 머리가 없나 보다 라고 하고 이제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. 그러고 나면 이게 재밌어지거든요. 나에게 탐험이란 모르지만 계속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반복적인 과정이다.